이게 끝이에요? 생각보다 별거 없네. 이걸 새로 한 거 맞아요? 예전이랑 똑같은데. 아니, 이런 걸로 돈을 받아요? 설명은 필요 없고요. 다시 하세요. 그날 저는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기회조차 없었죠.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방충망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믿는 태도의 문제라는 걸. 하지만 그 여자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방금 무시한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불편한 존재가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날 이후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했지만 변명하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순간에 말을 섞을수록 사람은 더 작아진다는 걸 이미 여러 번 겪어봤거든요. 저는 방충망을 고치는 사람이지만 아무 데서나 불려다니는 아르바이트 기사는 아닙니다. 업체에서 섭외한 외주 기사, 정확히 말하면 개인 사업자입니다. 제가 맡은 일은 단지 전체 방충망 교체 작업이었습니다. 업체는 계약만 따오고 실제 작업과 책임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하자가 나면 제가 다시 가고 AS 요청도 제가 직접 받습니다. 그날 저를 무시했던 그 여자, 이 단지의 동대표였습니다. 주민들 앞에서는 늘 말이 곱고 친절하지만 외주 기사에게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에게 먼저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먼저 판단해버립니다. 저는 그 상황을 이미 여러 번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기사님, 혹시 단톡방 보셨어요? 기사님은 안 계신 방인데요. 이런 말이 올라와서요. 저도 보기 불편해서요. 캡처 몇 장을 같이 보내드립니다. 문자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없는 곳에서 이야기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돈 받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업체에서 보낸 기사 수준이 이 정도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여자라서 그런 건지 작업이 너무 허술해요.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단톡방에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기회도 반박할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 방에는 동대표 말에 맞장구 치는 사람도 있었고 아무 말 없이 읽기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을 조용히 불편해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문자를 보낸 그 입주민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 요청서, 자재 규격서, 시공 전 사진, 시공 후 사진, 그리고 동대표가 말한 문제라는 부분. 이상하더군요. 문제라고 지적한 부분은 처음 요청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대표는 단톡방에 사실과 다른 말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불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해진 말이라는 걸. 그날 밤 저는 모든 자료를 하나의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업체 계약 담당자에게. 그때까지도 동대표는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남긴 말들이 곧 자기 발목을 잡게 될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어제 보내주신 자료 확인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업체 쪽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요청서와 실제 작업 내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재도 규격서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단톡방에 올라간 말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기사님이 임의로 바꿨다. 설명을 회피했다. 책임감이 부족하다. 그 말들 전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업체 쪽에서는 관리소에 확인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관리소에서도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일은 제가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라는 걸. 그 후 관리소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동 대표님과 한 번 더 확인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엔 다시 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확인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입주민 단톡방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관리소에서 현재 상황을 확인 중이며 사실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추가 언급은 자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글 아래에는 아무 댓글도 달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말이 많은 쪽은 늘 먼저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 그 여자는 결국 자기 입으로 말을 꺼내야 했습니다. 회의실에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류는 이미 다 책상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요청서, 자재 규격서, 시공 전후 사진, 관리소장이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단톡방에 올라온 내용과 사실이 다른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업체 담당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사님이 임의로 바꾼 건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동 대표는 서류를 넘기며 말을 아꼈습니다. 잠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쓴 말이 과했던 것 같네요. 관리소장이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그럼 사과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동 대표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그 말은 사과처럼 들렸지만 책임을 인정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를 보며 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자리를 넘기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날 일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동 대표는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표정에는 여전히 이런 생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정리된 거지. 회의는 형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동 대표는 그 자리에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유감이라는 말로 대충 정리하려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작업이 길어질까봐 걱정돼서 와 봤다고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급하게 불러 세우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동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서 있는 남자를 보는 순간 동 대표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남자를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회사 대표의 아들이었습니다. 동 대표가 평소 입에 달고 살던 그 집안 아들이었습니다. 동 대표는 황급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 두 분이 아는 사이셨나요? 남자는 제 옆에 자연스럽게 섰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는 사이가 아니라 연인입니다. 순간 동 대표의 말이 끊겼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목소리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남자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회의에서 나온 얘기는 업무로 정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동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칠 뒤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동 대표였습니다. 그날은 제가 선 넘는 말을 했습니다. 직업을 가볍게 대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AS 건으로 그 단지를 다시 방문했을 때 관리실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동 대표가 회의나 단톡방에서 거의 말을 안 한다고요. 특히 업체나 기사 얘기가 나오면 괜히 앞장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과를 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을 내뱉던 사람이 말을 고르게 됐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사람은 한마디로 무너지고 태도로 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를 무시하는 말, 여러분은 어디까지가 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이 듣고 계신 지역과 간단히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게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이 되어주세요.